음악이 바뀌었네요. 이 음악이 바뀌니까 제가 이게 저희 방송인지 헷갈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2021년 12월 25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나라 말로는 미아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그래요. 하여튼 성탄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방송을 하는 참 이 기분이 묘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탄절 아침인데 지금 혹시 방송 보고 계시나요? 안 보고 계시나요? 근데 오늘이 성탄절 아침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희 방송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제가 올해 마지막 방송에 참 여러 가지 기분이 묘하고 할 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올해 마지막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따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전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죠. 저희가 다음 주 1월 1일은 예, 우리가 신정이죠. 제가 방송을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전화 필요하신 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미운정 고운정 뭐 그래도 뭐 이반장하고 벌써 몇 년입니까?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또 전화 주셔서 저하고 이야기 나누고 올해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준비는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여러분들이 자극을 해주시면은 제가 꺼내겠습니다. 항상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죠? 어떤 분이 되셨나요? 네, 0746님하고 1933님, 2457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상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산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품 드리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오늘 첫 번째 올해 마지막 방송의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음악이 춤추는 음악이 나와요. 자꾸 이게 큰일 났네. 저도 모르게 자꾸 몸이 이게 움직여요. 이게 아직 본능이 살아있네.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의 첫 번째 전화 연결은 어떤 분부터 시작될지 궁금하네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의 첫 번째 전화 연결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충남 아산에 사는 이충환입니다. 이충환님. 예. 반갑습니다. 충환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63요. 주식 경력은요? 김영삼 정부 때 한 1년 하고. 김대중 정부 때 한 1년 정도 하고.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단 1년씩 해보시는구나. 네. 그럼 요번 정권 때도 1년? 아니요, 2년 때죠. 요번 정권은 2년. 그러면 네. 다음 정권은 3년?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충환님, 일단 먼저 우리 충환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먼저 들어볼게요. 예, 나노 CMS. 나노 CMS 매수가 얼마요? 19,500원. 비중은요? 15%. 네. 롯데 관광 개발. 예. 19,500원 20%. 네. 명신산업 네. 32,000원 20%. 네. 현대 BNG 스틸 네. 19,500원 20%. 네. 그렇습니다. 네 종목이네요. 그래요.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한 애는 어떤 애가 이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세요? 일단은. 나노 CMS가 좀 궁금합니다. 나노 CMS가 제일 궁금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올해 마지막입니다. 예, 올해 예. 마지막 방송인데 올 1년 동안 이렇게 쭉 주식을 하시면서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자면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를 딱 하면은 어떤 한마디로 하시겠어요? 올해 시장 느낌이 자기는.
글쎄요, 중구난방? 중구난방. 아, 왜? 왜? 뭐 주식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아, 그냥. 근데 이 나노 CMS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나노 CMS 매수가가 19,5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셨어요? 예. 그래요. 이게 어떤 부분이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그거, 뭐, 백신 여권 이슈하고, 그때, 형광램프? 네네네. 그거 이슈 때문에 처음엔 샀었는데요. 네, 워낙 유명했죠, 그게. 예. 그리고 뭐 10월 달부터 양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뭐, 이제서야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고 코로나 그 사멸하는 램프.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안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이제 많이 떨어졌죠. 예.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갖고 있었는데, 그때 뭐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때 5%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15% 된 건데. 5%. 예. 일단은 그러니까 더 갈 수 있겠냐 없겠냐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래요. 일단은 제가 근데 묻고 싶은 얘기를 일단 해주셨어요. 보니까 이걸 다 처음부터 이 양을 19,500원에 사서 다 끌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하셨나요? 전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아까 5% 예, 근데 실현했죠. 벌써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20%를 사서 5%는 수익 실현하고 5%는 15%는 지금 들고 가는 거다라는 거. 네. 일단은 저는 그 전략 굉장히 잘하셨어요. 항상 일단은 어디가 고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네. 어디가 고점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는 시점에서 뭐 일부러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거는 그건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걸 19,500원에 사셨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잘 사셨다. 어떻게 이걸 잘 사셨을까?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나노이 워낙 신소재하는 애들이죠. 개발. 네. 워낙은 회사가. 얘네가 워낙은 실은 주가가 올라올 일이 없던 회사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얘네 워낙 하는 게 여러분들 나노 신소재는 뭐야? 그러니까 되게 멋있게 들리는데 얘네들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면 여러분들 신분증이나 막 수입인지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색깔 변하는 막 이런 거 막 안료 같은 거 붙어 있는 뭐 여러 색깔 이렇게 빛에 비추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예. 네네.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그거 만드는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뭐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일이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수입인이나 신분증 운전면허증에 뭐 들어가는 거 저도 신기하긴 해요. 이렇게 하면 뭐 세개 보면 이렇게 해서 뭐 위변조 막는다 뭐 하는데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이 남을 장사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상장하고 나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7월부터 그죠? 예. 네. 7월부터 미친 듯이 올라와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백신 여권 이슈하고 네. 또 형광램프. 맞아요. 백신 코로나 여권도 사멸 백신 램프. 여권이고 그리고 형광램프가 특히나 또 그거하고 네. 있죠. 여러분들 형광램프가 뭔가 이러실 텐데 저도 안 그래도 이걸 전에 그 기사 나고 했을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이 올라와서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올라와서 전 더 올라갈 거라고 보질 않아요. 왜 안 봤냐면 얘가 바닥부터 올라온 게 6배예요. 6배. 그런데 뭐 백신 여건 다 좋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나 더 포인트로 두고 있는 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램프죠.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램프가 뭐야라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뭐냐면 얘네들이 이 공기 속에 이렇게 떠다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네 형광램프가 개발한 게 있는데 그걸 60초만 쎄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있는 게 다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맞나요? 예, 예. 근데 여러분들 참 근데 뭐 이게 뭐 기술력 인증받고 해서 뭐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데 근데 그걸로 하면 워낙 주가가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면 주가가 날아가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네, 뭐 많이 올라왔죠. 근데 그렇죠. 아니 그래도 예. 그게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면 실은 주가가 그 정도면은 지금 그거는 오미크론은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더. 예. 그죠? 그러면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더 강하면은 공기 중에서 지금 계속
그 전염된다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이 마스크를 써도 지금 뭐 전염된다 이런 게 막 지금 계속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 정도 몇 개월 쉬었으면 지금 날아갔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못 날아가요. 왜 그럴까? 왜냐면 그 3열 램프로 해서 이 스탠드로 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우리 방송에도 지금 조명을 하고 있지만 이 조명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걸 쬐면은 3열 램프로 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거잖아요. 근데 왜 주가가 물론 6배 처음에 올랐지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오미크론이나 이런 게 유행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못 치고 나갈까? 전 여기에 퀘스천이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혹시 이 3열 램프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열 램프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나요, 지금? 글쎄요,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게 없어요.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없어요. 근데 모든 세균이 다 죽일 걸로 생각하는데 못 올라가는 건 혹시 인체에 무슨 뭐가 그러니까,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거 그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걔네들이 밝힌 내용으로 가지고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오미크론에 대해서 먹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3열 램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빛이 나와요. 그죠? 이 램프가 나와. 이 램프가 예를 들어서 뭐 5m까지만 이게 적용이 되는지 만약에 뭐 방 전체가 적용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밝혀져 있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밝혀진지는 전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램프에서 1m 앞에 공기까지만 사멸된다. 그러면 그게 뭔 소용이야? 그러면 그 램프를 다 들고 다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램프가 예를 들어서 1m면 한 방마다 무슨 램프를 100개, 200개 그럼 사방마다 다 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열 램프가 된다 어쩐다 하는데 좋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카바를 할지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한 생각 해보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램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램프에 대해서 이게 에어로졸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방 하나에 해봤자 1m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방에 램프 두세 개 켜봤자 그러면 그거는 거의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하긴 해. 그래도 이게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효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나노 CMS라는 회사가 그걸 했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과연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 이게 진짜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인정할 때 와, 이 3열 램프 몇 개만 켜서 이게 어느 정도 예방이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지금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냥 개발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걱정하고 막 이랬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지만 이거를 못 치고 나가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냉정하게 이게 정말로 그 정도로 엄청난 상품성이 있냐라는 거는 이가 저는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6배 올랐는데 이게 더 오른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등 하나 가지고 이게 1m 앞만 되는지 효력이 이 방 전체를 다 커버하는지 그거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진짜 외국의 유명한 학술지나 이런 데서도 다 이게 실험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긴 하지만 이게 거의 얼마 효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한 방에 등 1000개 깔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를 싸게 잘 사신 건 맞는데 여기서 주가가 더 치고 나간다까지는 저는 솔직히 그건 모르겠어요. 왜? 제가 지금 궁금해했던 이런 여러 가지가 풀린다면 전 이거를 되게 높게 보겠어요. 근데 이게 풀리지 않는다면은 지금 3열 램프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얘가 6배의 주가가 워낙 별 볼 일 없던 애가 글쎄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얘가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지 내년에 이제 나오겠죠. 실적이 어느 정도. 그런데 저는 이걸로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사신 건 맞는데 5%도 하신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가격대가 얘는 이제 멈추는 가격대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익 실현을 계속 하시는 게 결국은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 전 여기서 이게 치고 나갈 거라고는 솔직히 안 보여요, 선생님. 그래서 예, 요거는 한 번 정도 이익 실현을 이제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명신산업도 32,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조정은 잘 받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불안한 구간이 있죠. 제가 봤을 때 얘는 하락을 좀 할 거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갭이 있거든요. 요 갭을 안 메꿨는데 명신산업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요 하락으로 요 갭을 메꾸는 시도를 할 겁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고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밀릴 거예요. 예. 저 갭 메꾸는 하락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여기서 약간만 꼬리를 내려가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매도했다가 나중에 차라리 다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요. 왜냐면 조정받는 모습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조정받는 모습은 이게 신규 상장에서 좋은 패턴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정받는 모습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얘가 그냥 치고 올라가면 괜찮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 가격이 얼마냐면 여기 39,000원 되죠. 39,000원을 뚫어버리면 오히려 얘는 좀 더 들고 가도 돼요. 예, 들고 가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이 가격 뭐 이런데 못 뚫습니다. 여기 어디에서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지만 여기서 여차면은 파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대로 돌파가 안 되면은 돌파를 못하면 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22,000원, 1,000원대 여기 갭을 메꾸러 반드시 내려올 겁니다. 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전자하고 후자 중에 저는 전자의 무게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갭을 메꾸는 요 갭을 메꾸는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은 요거는 여차하시면은 한 번 정도는 파실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매수가가 현재 19,500원 정도 되는데요. 19,500원 정도 되는데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이거 워낙 무거운 주식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큰 수익이 나거나 이럴 종목은 아니에요. 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뭐 좀 더 가져가도 되고,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저 밑으로 가가지고 뭐 나중에 잘못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그냥 뭐 들고 가도 그렇게 특별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든지 파시든 홀딩하시든 그건 자기가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럴 시간을 충분히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대 BNG 스틸인데요. 현재 BNG 스틸 같은 경우에도 19,500원인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충아님이 아주 리스크하게 주식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아님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가 터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충아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종목 선택이라든지 이 타이밍들이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이 충분히 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충아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 BNG 스틸도 충아님 스타일한테는 그렇게 안 맞는 종목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괜찮은 충아님 제가 이렇게 지금 종목을 보면서 충아님하고 맞을 것 같다 이거는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19,500원인데 일단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락을 좀 하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나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 그때 여기 많이 올라가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갭 부분이 아직 다 못 메꾼 상태에서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제가 보는 게 맞다면 아마 갭이 그죠. 여기 남아 있죠. 얘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좀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BNG 스틸이 이거 조정받고 올라가진 못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웬만하면은 매도 쪽으로 가시는 종목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정받고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내려올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서 요거는 나중에 종목 교체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어쨌거나 충아님 갖고 계신 종목이나 들어가는 타이밍들이 그렇게 다 막 위험한 종목이나 막 이런 것들은 하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충분히 좋은 종목으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충아님 어떻게 내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 어떻게 충아님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가지고 하여튼 어쨌거나 정답은 아니지만 하여튼 충아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한 번쯤 잘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나머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시면 처리반을 시청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저희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월 1일, 다음 주 토요일이 또 1월 1일이에요. 그죠? 예. 1월 1일은 저희가 신정 기간이라서 저희가 재방송으로 방송이 나갑니다. 그리고 생방송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1월 8일 날 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전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입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청주의 말입니다. 청주에 누구요? 김말이요. 김나리? 네, 예, 반갑습니다. 나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예요. 주식 경력은요? 주식 경력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얼마 안 되셨구나. 그래요. 네. 그럼 올해가 주식하신 첫 해네요. 예전부터 관심은 있어서 뭐 한두 종목씩. 이렇게. 한두 종목씩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이번에 뛰어든 네. 건. 그래요. 네네. 그래. 일단은 우리 6개월 한두 종목씩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지금이다. 좋아요. 그걸 생각해 보고 종목을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HMM이요. 매수가 얼마요? 35,100원이요. 비중은요? 4%요? 비중은 작았네. 다. 예, 또요? 네.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에 135,470원. 예, 비중은요? 10%. 네. 데브시스터즈 네. 126,730원. 예. 15%. 네. 코렌텍 네. 19,270원. 예. 이게 좀 비중이 세요. 27%. 24, 거의 30%네. 예. 네. 제가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근데 근데 코렌텍을 비중을 제일 크게 하셨어요. 네. 코렌텍이 제일 자신 있으셨구나. 그게 아니고 제가 주식 잘 모를 때 지인의 소개로 추천으로 했어요. 그 코렌텍이 아직도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혹시? 근데 이 회사가 뭐 인공 관절 장비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회사라서 앞으로 전망은 좋다고 들었는데 주가가 영 오르지 않아요. 제가 꼭대기에 샀나 봐요. 지금 계좌 상태를 제가 일부러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는데 데브시스터즈도 그렇고 지금 HMM은 죄송한데 이거 언제 사셔서 이거 처음부터 4% 사신 거예요? HMM 7월 달에 샀어요. 몇 프로 사셨어요 그때? 처음에 비중 한 10% 좀 안 되게 샀는데 이거 반으로 줄인 거예요. 일단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의 종목들을 계속 사고 계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종목들을 제가 지금 다 쭉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다 경계시키는 종목들이었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갔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차트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보냐면 자꾸 좋은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가 차트로 하다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또 골탕 먹고 위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실은 있어요. 혹시 저희 방송 계속 보셨나요? 네. 열심히 보세요? 아니, 열심히 안 보세요? 아니고, 괜찮아요. 네. 우리 이반장님 프로는 요즘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요즘 열심히 보세요? 네.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전에 올 여름에 주식 빠질 때, 그 종목 어떤 거 빠질 때 제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연말에 이제 한번 보시라는 거야. 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빠질 때 이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빠질 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견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대형주에서 갭은 메꾸니까 나중에 지켜보시면 이것도 갭 메꿀 거예요. 갭 메꾸는 상승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드디어 마지막 갭까지 다 메꿨어요. 삼성 하이닉스 다 메꿨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갭을 메꾸는데 그 갭 메꾸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일을 갖고 올 겁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다 예견해 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기술적 차트로만 보다 보면요. 이런 게 지금 되게 좋아 보여요. 왜? 와, 올라오잖아. 반도체가 와, 올라오잖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갭 메꾸로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갭 메꿀 거 드실 분들 드세요라고 제가 네가 언제 그랬어? 이때 다시 보기를 보세요. 내가 그랬나 안 그랬나? 이거 갭 메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갭 메꿀 사람들 뭐 드실 분들은 드세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절대 좋은 게 아닐 겁니다. 미리 다 얘기해 드렸어요. 이제 갭 메꿨어요. 예.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차트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걸 누가 의심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러고 해서 믿어버리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결과가 벌어졌을 때는 상상하는 못한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렸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에코프로라든지 뭐 HMM이라든지 데브시스터라든지 올라갈 때는 다 어마어마하게 좋게 얘기했어요. 다들. 근데 문제는 뭐야? 그게 차트로 주식은 가지를 않아요. 차트로 의해서. 실은 그게 가치가 있고 더 갈만한 이유가 있고 이럴 때 가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데브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렌텍만큼이나 주식을 비중이 그거보단 적지만 예를 들어서 데브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3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근데 이 데브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매수했어요? 뭐 쿠키런 그 게임이 앞으로 흥행이 굉장히 좋다고 네. 방송에서 어떤 그 애널리스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죠. 근데 네. 제가 이 데브시스터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데브시스터가 이게 진짜 이게 참 저는 모르겠는 주식이 이 데브시스터즈가 실은 상장하고 나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회사였어요. 이게 지금 상장하고 나서 주가거든요. 정말? 네. 저도 이 데브시스터즈가 올 1월에 주가 뜰 때 야, 얘가 왜 뜨지? 이게 쿠키런이라는 게 왜냐면 이게 쿠키런이라는 게 얘네들은 쿠키런 하나밖에 사실상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데브시스터즈 몇 년 전에도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한두 번 했을 거예요. 두세 번 했나? 하여튼 그때도 얘는 진짜 볼 게 없었어요. 이 쿠키런 시리즈라는 게 정말 뭐 이게 되게 간단하고 이게 진짜 별 볼 일 없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리즈였거든요. 그런데 얘가 1월 달에 이 쿠키런에서 킹덤이라는 거를 발표했죠. 킹덤. 아시죠? 그게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까지 뭐 전 게임을 안 해서 그런지 뭐 엄청난 건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그게 외국에서 대박을 친 거야. 그러면서 얘가 그냥 주가가 엄청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게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에 또 한 번 올라갔는데 그게 뭐야 5분 브레이크인가? 그게 또 한 번 대박을 쳤죠. 그거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쿠키런 시리즈가 이게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쿠키런 시리즈가 어쨌거나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 근데 게임 회사는 그거 아시죠? 새로운 게임이 히트를 못 치면은 그 다음에 그 주가를 못 지켜낸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아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쿠키런의 킹덤 다음에 오븐 브레이크 막 이런 게 그 다음에 연결이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캐주얼 게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한 5, 6년 전이 7, 8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캐주얼 게임에 아주 끝내주는 그 불멸의 히트작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거 안 하셨어요, 그 게임? 네,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요. 그러면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면은 옆 사람 그냥 다 그 게임 하는 거 기억나세요? 젊은 사람들은 게임 하더라고요. 많이. 팡팡 하는 거 아세요? 네네네. 애니팡이라고. 애니팡. 그 당시에 난리 났었죠? 근데 애니팡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난리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그게 왜냐면은 캐주얼 게임이라는 게 여러분들 되게 그냥 사람들이 시간 때우기를 잠깐 하는 거지만 그 게임은 그렇게 중독성이 오래 가질 못해요. 여러분 그 리니지라는 거 NC스타 리니지가 왜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오랫동안 20년 뭐 15년 20년을 그렇게 롱런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건 다중적 역할 접속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다중적성 역할 게임이라서 그거는요 여러분들 한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중독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서 그 리니지에 한번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뭐 리니지에 빠진 아저씨들을 뭐 리저씨인가 뭐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명치까지 생겨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해요. 근데 캐주얼 게임은 여러분들 중독성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애니팡에 막 미쳐가지고 하는 사람들 막 엄청나게 보세요? 아니잖아. 왜 그럴까? 잠깐 유행을 하지만 그거는 그리고 나서 곧 끝쳐요. 제가 데브시스터즈가 어려운 게 그거라는 거야. 왜? 쿠키런 좋아요. 옛날부터 나온 거야. 근데 킹덤 대박 쳤어. 알겠어요. 오븐 브레이크까지 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얘는 캐주얼 게임이에요. 캐주얼 게임은 절대 롱런을 못 합니다. 왜? 중독이 안 되거든. 재밌는 캐주얼 나오면 또 휙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얘네가 제가 봤을 때 이 주가가 굉장히 위험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데브시스터즈 계속 올라갈 때 얘네 주가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얘네가 불을 지펴버린 게 있죠. 뭐예요? 이번 11월 달에 대주주가 일부 물량 판 거 아세요? 모르세요? 네. 대주주가 11월 달에 물론 물량 아주 큰 물량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팔았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난 그 사람이 이해돼. 아니 상장하고 나서 이거 여러분들 제가 주봉 일부러 보여드리자.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는데 쿠키런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떠버렸는데 자기 물량 안 팔겠어. 나라도 팔고 싶지. 일부라도. 그러니까 나는 그건 그 사람 욕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여러분들 돈은 돈이고 그 사람 돈은 돈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물량 다 팔았어? 그러지도 않잖아. 어느 정도 파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주가는 빠졌어요. 빠진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뭐 인정해야지. 주가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못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고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에요. 꼭 그 사람이 팔아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고점에서 여러분들 그런 현상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브시스터즈가 죄송한데 그런 고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주식이 저는 죄송한데 전 이 주식이 반등으로 이렇게 돌았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전 얘가 이러면서 빠질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웬만하면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캐주얼 게임은 그렇게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해요. 수명이 길질 않아요. 그래서 데브시스터즈 올해 이 정도 주가 나타낸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데브시스터즈 진짜 상장하고 나서 진짜 별 볼 일 없었던 거 다 갚은 거예요. 이건 투자자들한테. 그러고서 이제 데브시스터즈 못 가더라도 욕할 거 아닌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 빨리 그냥 쳐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코렌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렌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매력 있는 건 맞는데 주가라는 게 그래요.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 전까지 한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와 버리면요. 그 다음에 이런 쪽은 많이 조정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 같은 경우에 여기가 바닥이냐?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약 바이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쪽 의료 관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년하고 후년에는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제약 바이오나 이런 쪽 관련들 아니면 이런 의료 쪽 이런 데들의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가치들이 지금 몇 년 전 수준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이제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거품들이 거의 다 지금 거쳤거든요. 그래서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주가가 절대 비싼 주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19,200원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비싸게 사시는 게 문제지. 왜? 19,200원이면 2만 원에 사버렸잖아요. 거의 꼭대기에서.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솟았을 때 그냥 사시거든요. 물론 이게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공부를 많이 해서 얘 내재 가치라든지 얘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신 분이 사셨다면 제가 인정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 보면은 그냥 차트로 그냥 뭐 누가 살했어요, 뭐 누가 뭐랬어요 이런 분들이 그냥 이런 가격에 사시고 빠지면 대책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식하는 게 맞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주식 잘못 사신 거예요. 왜? 그럼 이 종목이 나쁜 겁니까? 나쁘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타이밍이나 뭐를 봤을 때는 그거는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가격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이거 30% 근데 비중이 제일 많아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비중이 제일 많아서 이걸 파시라 그러기에도 지금 뭐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장기로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장기로? 네.
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얘가 가치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져서 매력이 없는 거, 그러니까 월봉으로 다 한 번만 볼게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가치가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길게 가져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래도 좀 이렇게 다시 매수가 근처로 올라오고 이럴 만한 소지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제약이나 바이오 예를 들어 의료 관련 이런 것들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고생은 각오하셔야 돼요. 대신 가져가는 건 좋은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그런 각오를 하셨다면 가져가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엄청난 매력이 갑자기 나올 만한 종목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실 수 있으면 전 갈아타라고 말씀드리는데 6개월 정도 하셨고 이게 근데 제가 지금 포트를 봤을 때 이게 갈아탈 만한 종목을 골라내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되게 갈등을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19,000원, 지금 에코프로 얼마예요? 예, 13만 원, 13만 5천 원 정도 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예, 이제 물론 에코프로가 먼저 빠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BM이 물적 분할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사실 거면 에코프로 BM을 사는 게 맞는 거지. 에코프로 제가 저번에도 아마 에코프로 상담 나왔을 때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이제 지주사 개념이 됐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중에 에코프로 BM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에코프로를 왜 굳이 좋게 보시나라는 걸 아마 제가 저번에 아마 한번 상담할 때 얘기했듯이 빠지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에코프로 BM은 요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에코프로는 보세요. 훨씬 많이 빠지죠. 이게 왜냐면은 그 2차 전지 관련 양재에서 얘가 에코프로 BM이 먼저지 에코프로가 먼저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요거는 제가 이제 고점에서 저는 이게 계속 갈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이유가 내년에는 저는 2차 전지주들이 좀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예. 반장님 왜요? 2차 전지 좋잖아요. 글쎄요. 근데 글쎄 근데 뭐 내년 대보시면 알겠지만 내년에는 아마 2차 전지들이 그렇게 쉬운 주가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관련들은 이제 올해부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은 반등 좀 있을 때 요거 10%밖에 안 되니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HMM 35,000원 정도 되는데요. HMM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분들 계속 뭐 말씀드렸지만 주가 계속 내려오죠. 예,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올해 뭐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는 계속 내려오고 있죠. HMM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굳이 좋게 이야기를 계속 안 하는 이유가 이거 상승은 저도 인정해요. 저거 이 정도 상승 못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몇 번. 저 이 정도 상승까지는 못 봤지만 하여튼 이 HMM이라는 게 저는 계속 가야 될 이유를 진짜 잘 모르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이 HMM에 대해서는 뭐 물론 물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상승 나왔잖아. 그럼 이거를 무시하고 또 보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공급망 물류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꾸 이 상선이나 이런 쪽을 물류 대란 때문에 이제 해결되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물류 대란, 공급망 대란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터지기도 어렵지만 터지고 난 다음에 해결이 몇 개월 안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선이나 이쪽을 되게 그쪽이 해결되면 얘네들이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도 해결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잠깐 까진 거는 약 바르면 되지만 암이 깊이 걸렸어. 그거는 걸리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회복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낫는 사람도 엄청 시간이 걸리듯이 물류라는 건 공급망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렇게 무슨 뭐 석유같이 뭐 잠깐 뭐 증산 어쩌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들을 공급망 대란이 이게 곧 뭐 내년에 해결될 것 같이 상방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결 금방 안 돼요. 이거는 한번 터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터지고 나서 해결되는 것도 여러분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매스컴에서 보면 뭐 이거 공급망 대란 뭐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는 거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혹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년 상반기에도 해결 안 됩니다. 공급망 대란. 이건 여러분들 터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해결되는데도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쪽 관련들에서 무조건 그걸로 좋게 보시는 거는 좀 고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웬만하면 이거 4%밖에 안 되니까 그냥 팔아버리시고 예, 차라리 신경 안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하여튼 개진해 봅니다. 그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나리님. 어떻게 뭐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쯤은 제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절대 종목을요 차트로만으로 하지 마세요. 차트가 제일 쉬운 것 같으니까 차트로 하는데 여러분들 차트로 해서는 여러분들 돈 벌 수가 없어요. 진짜 나중에 지켜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차트로 주식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면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방송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랬는데 올해 마지막 방송하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강의 요번에 몇 번 나갔었잖아요. 보면서 느낀 게 올해 특히나 주린이들이 제 방송을 작년보다 올해 많이 보셨어요. 그걸 제가 확실히 느끼더라고요. 근데 주린이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본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했던 방향을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식 차트로 하거나 뭐 급등주, 테마주, 나는 수익에 뭐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빨리빨리. 그런 분들은 죽어도 저희 방송 봐서 도움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방송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올해 벌써 뭔가 이상하다, 느낌도 이상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주식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신 분들은 올해 제 방송으로 되게 많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제 스타일대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가 저한테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던 한 해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보시면서 도움받고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저 경남 양산에 사는 박인호입니다. 양산에 사시는 박 선생님, 연세가? 71살이에요. 예, 주식 경력은요? 경력은 20년이에요. 20년이요? 그래요. 일단 박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미약품 매수가 얼마요? 93,000원에 20%. 몇 프로요? 20%예요. 네. 또 있나요? 한미약품 예, 한미약품 해주셨는데? 28,000원에 20%예요. 한미약품 93,000원이라고 처음에 그러셨는데? 삼양식품 삼양식품 93,020%. 그리고 한미약품이 예. 얼마요? 328,000원이에요. 328,000원에 몇 프로요? 20%예요. 예. 이렇게 두 개인가요? 딴 거는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냥 편하게. 우리 20년 정도 하셨는데 일단 삼양식품하고 한미약품 두 개를 얘기하셨는데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20년 하셨는데. 항상 보면은 방송을 보면은 유쾌 통쾌 상쾌하게 답변 잘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답변 좀 듣고 싶어. 앞으로 전망 좀. 정말 알고 싶어요. 이 두 개 중에 근데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아무래도 뭐 한미약품이 좀 궁금하죠. 한미약품이 궁금하세요? 예. 그래요. 한미약품. 일단 한미약품 32만 원, 33만 원 사셨어요. 좀 한미약품. 비싸게 샀습니까? 네네네. 좀 비싸게 샀어요. 좀 비싸게 사셨어요? 뭐 비싸게 살 네. 수도 있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한미약품은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몇 번 이 갭에 대한 놀라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네.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미약품 요거 갭 이거 엄청 크게 생겼을 때 못 메꿨을 때 제가 다른 사람들 다 한미약품 나쁘게 그럴 때 제가 계속 뭐라 그랬던지 혹시 저희 방송을 오래 보셨으면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거 보셨는데 그 정도는 안 보셨어요 혹시? 그 한 80%는 봤습니다. 그래요? 못 보고. 그럼 제가 이거 한미약품 요 갭 무조건 나중에 보면 메꿉니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몇 예, 번이고? 기억납니다. 예. 예. 근데 진짜 다 메꿔버렸죠. 보세요. 진짜 다 메꿨죠. 예, 슬슬 메꾸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갭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자꾸 그래요. 제가 아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했잖아요. 빠졌을 때 여러분들 갭 메꾸러 올라올 거라고. 요번에 네.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러분 뭐냐면 대형주에서 갭은요 여러분 99% 메꿔요. 지수하고 대형주에서는 99% 메꿉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하고 싸우지 마세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제가 그냥 쉽게 말할게요. 제가 하이닉스 그냥 그래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제가 왜 또 빠진다고 나중에 이제 보세요. 또 빠진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이닉스 지금 여러분들 여기도 갭 있고요. 예, 여기도 갭 있고요. 예. 지금 하이닉스 갭 또 있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위로는 메꿀 때 갭 메꾸고 그럼 아래로는 안 메꿔? 아래로도 당연히 메꾸지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점쟁이라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아까 진리 앞에서 뭐 자꾸 싸움을 해. 지켜보시면 알아요. 내가 그러는 이유가 그거야. 제가 그래서 하이닉스도 뭐라 했어. 삼성전자고. 나중에 이제 지켜보시면 다시 상승으로 갭 메꿉니다. 메꿨잖아요. 메꾼다니까. 이제 보세요. 이거 하락 여기 갭 있는데 얘 나중에 메꾼다니까 또 하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갭에 대해서는 저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는 게 야 반도체 경기가 얼마 전인데 아니 나 그거 모르겠고 그냥 메꿔. 나중에 보시면 알아. 그거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마. 그때 가면 반도체 경기 또 안 좋다고 말 다 바뀌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올라가면 반도체 경기 좋아요. 빠지면 반도체 경기 나빠요. 무슨 애들 딱지치기 합니까? 반도체 경기가? 그러니까 요번에도 몇 달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야. 8월, 9월에 주가 빠질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빠질 때 뭐라 그랬어 다들. 매스컴에서 뭐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 다 나와가지고 뭐 반도체 경기가 뭐 이제 고점을 찍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빠진다며. 근데 뭐 이제는 갭매크로 올라오니까 이제는 뭐 반도체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며. 아니 무슨 반도체 경기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애들 딱지치기입니까? 2, 3개월 만에 바뀌게? 뭔 놈의 빠지면 반도체 경기 안 좋고 오르면 좋아 맨날. 경기 자체가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잘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 말 올라가면 맨날 좋다는 말만 믿지 말고 빠지면 맨날 나쁘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또 마찬가지야. 한미약품도 지금 갭은 메꿨어요. 갭 메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한미약품 여기서 이게 그 정도 엉망인 회사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미약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약사 중에 옛날부터 R&D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미약품은 그 매니저하고 막 이럴 때 초창기에도 한미약품 제가 그 탐방 가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회사를 가면서 그때도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얘 한미약품의 R&D 이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 복제약 제네릭 만들기 바쁜데요. 대형사들도. 그때는 제네릭 찍을 때예요. 그런데 얘네는 그때 R&D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그걸 보면서 야 한미약품 얘네들은 진짜 나중에 크긴 크겠다라고 느꼈던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도 마찬가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 제가 좀 전에도 혹시 그 약품이나 제약 바이오들에 대해서 이제 내년이나 후년부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혹시 들으셨어요? 예. 그게 왜 그랬냐면 지금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품이 지금 거의 다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거품이 지금 시간표들이 짧아졌거든. 주식의 시간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3년에 거품 빠질 게 이제는 1년이면 빠져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경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경기가 전에는 5년 주기였어요. 5년에 하나씩 아웃이 되면서 세계적인 애들이 5년 주기로 했는데 그게 4년 주기로 짧아졌었어요. 그때. 근데 4년 주기가 이제 3년 주기였다가 이제는 제가 반도체 경기 제가 한번 얘기했을 때 그 기억나실 거예요. 방송에서. 이제 반도체는 여러분들 주기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반도체는요 경년제로 바뀌었습니다. 주기가. 1년 좋고 1년 나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주기가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뭐 주기가 어쩌고 저쩌고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반도체는 이제 주기가 없어요. 경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주기가 다 시간표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제약이나 바이오들도 거품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3년에 빠질 게 지금 한 1년 반 만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돼서 이제 내년에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여기서 뭐 가격이 그럼 바닥을 찍었냐? 솔직히 그건 모르겠어요. 뭐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들고 가시는 게 전 맞다고 봐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요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하고 가는 쪽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요거 뭐 갑자기 물 타고 그러지 마시고, 예.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하고 그냥 가시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93,000원 매수가예요. 93,000원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결국 가져가시면 수익이 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품 관련 회사들이 주가가 무겁잖아요. 그죠, 선생님? 주가 20년 했으니까 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 가져가서 수익은 나는데 뭐 이거를 뭐 너무 멋있게 크게 수익이 난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요건 이제 수익이 나면은 그냥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남으면 나중에 종목 교체를 해주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예. 이거 가지고 크게 먹을 생각은 아니시죠, 선생님? 아이고, 한 20%.
20%? 아유, 예. 그냥 뭐 한 5%나 10% 먹으면 나오죠. 나중에. 그리고 딴 거 하세요. 그때 되면 또 딴 거 좋은 애들이 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오래 안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어때요, 박 선생님? 좀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도움 되셨나요? 풀리셨나요? 그냥 이제 단기적으로 이거는 막 조가정 내지 말고 그냥 수익 날 때까지 들고 가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예, 일단은 그렇게 하셔도 왜냐면 위험하거나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 특히나 근데 식료품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고 그거만 네.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고요. 오미크론 예, 조심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하게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주시고요. 다음 주 1월 1일은 저희가 결방을 합니다. 그리고 재방송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8일 날 새해 방송은 1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야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아, 광진구의 도준 할아버지입니다. 아, 고준 할아버지? 도준. 아, 오준 할아버지? 도준, 도. 아, 도준이 할아버지? 예, 그래, 네. 도준이 할아버님.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초반입니다. 아, 그래요? 주식 경력은요? 3년이요. 3년이요? 그래요. 네.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요? 매수가 얼마요? 예. 65,000원에 10%. 예, 아이원스. 네. 1,600원에 20%. 1,600원에 20%. 예. 예. 어떤 게 이반장한테 궁금하세요? 아이원스요. 아이원스요? 네. 아이원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아이원스가 뭐 아이트주, 반도체 장비주 그러는데 또 한솔 테크닉스에서 또 그거를 가져가 가지고 네.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온스가 그만큼 그 매력이 있는 반도체준지 그게 좀 그래, 궁금하시죠? 네. 제가 이거는 그래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아이원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사람들이 아시는 것 같으면서 모를 거예요. 그죠? 예. 네. 제가 이 아이원스는 실은 전에 옛날부터 제가 탐방을 좀 가던 회사예요. 예. 그래서 아마 방송하시는 데서 못 듣는 얘기들도 제가 좀 해드릴 그런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원스 반도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반도체에서 얘네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혹시 장비라고 그러는데 장비. 장비요? 네. 얘네 뭐 쉽게 깎아내고 맞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정밀 가공. 그러니까 반도체 부품 중에서 정밀 가공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얘네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얘네가 뭘로 더 유명했냐면 얘네가 이 정밀 가공하고 얘네가 하는 게 저기 뭐예요? 그 세정 코팅을 주로 하는 건데 이 정밀 가공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에 먼저 스토리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에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켜놨어요. 이 회사에 월봉을 켜놨는데 이 회사의 월봉이 2015년도에 주가가 쭉 그 전까지 오르다가 2015년부터 19년까지 주가가 빠져요. 그러다가 19년부터 주가가 쭉 올라요. 근데 이게 뭐하고 일치하는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 글쎄요. 이거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왜냐면 워낙 여기 그 창업주가 있습니다. 창업주는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예. 근데 그 창업주가 그 기술 개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쭉 경영을 하면서 수익을 되게 많이 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새로운 오너한테 자리를 넘겨줘요. 대표이사 자리를. 그리고 자기는 연구에만 몰두해요. 네. 근데 그 새롭게 대표이사를 받은 분이 천안인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경영을 쉽게 말하면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방만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져. 그러다가 이 오너 이 창업주의 했던 분이 그 기술만 연구하다가 야 이씨 내가 다시 경영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2019년도 말에 5일인가? 6월인가? 그때 다시 이제 대표이사가 되세요. 그러고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을 해. 그러고 수익을 높여.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죠.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이 회사 자체가 되게 경영을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기술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주가가 빠진 해가 실은 어떻게 보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회사의 손익이나 이런 게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빠진 거지 이 회사 이 아이원스라는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 정밀 가공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그 얘네 그 매출처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 매출처요? 네. 그거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연애가 얘네 주 매출처가 어디냐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에요. 1위. 어디냐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반도체 기업? 네, 그런 거. 못 들었어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얘네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얘네 주 매출처입니다. 거기에 얘네가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애들이 보면 얘네들이 워낙 증착 장비라는 거예요. 증착 장비에서 세계 이겁니다. 1위예요. 이 회사가. 그런데 얘네가 증착만 하는 게 아니라 식각도 합니다. 세정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거기에 부품이 들어가요. 부품.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이게 이걸 그냥 그 부품이 있는데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을 거기 소모품 이거 소모품 들어가는 부품이 있거든요. 그 부품을 얘네가 대줘요. 근데 그게 매출의 한 60%예요. 얘네 매출에. 그래서 얘네가 실은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얘네가 장사가 잘 되는 구조면 얘네가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작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장사가 잘 됐을까요? 올해 안 됐을까요? 올해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한솔테크닉스가 얘네를 인수했잖아요. 그죠? 예. 한솔테크닉스가 얘네를 왜 인수했겠어요? 돈이 안 되는데 인수를 했겠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산업만 되는 게 아니라 혹시 쿼츠라는 게 있어요. 쿼츠라는 거 잘 모르시죠, 선생님? 예. 이게 쿼츠라는 게 뭐냐면 그것도 이제 부품인데 그 쿼츠에 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그것도 생산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쿼츠라는 게 아직 제대로 양산이 되지 않은 수치인데 올 하반기 내년부터 이 쿼츠라는 게 이제 매출에 아마 꽤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출을까지도 봤기 때문에 저는 한솔테크닉스가 들어왔다라고 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예. 그래서 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런 거 내년에도 아마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계속 미국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 쪽. 자기네들 거, 지금 중국 거 하지 말고 자기네들 걸로 스스로 하게 하려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우리나라 회사예요, 중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혜택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볼 수밖에 없죠. 보겠죠. 그러니까 수익도 내가 봤을 때 내년에 늘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 제가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 경쟁업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주먹을 켜놨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서 그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두 번을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주주가. 왜냐? 그 기존 대표이사가 해서 한솔테크닉스로 이번에 또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또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지금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을 많이 하면요. 주식이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나올 수 있어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예. 그래서 이 피로도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솔직히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올라간 거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올라간 꼴이 되거든요. 2년 가까이 2년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 2년 정도 올라간 상승의 피로도를 어떤 식으로 소화해낼지 전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깨름직하게 걸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선생님 이게 만약에 공부가 특별히 안 되시고 이걸 접근을 하셨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나와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얘가 갭이 있거든요. 여기 갭이 있어서 요 갭 맥구로 한번 내려올 수도 전 있다고 봐요. 조정받으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 어디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수급은 되게 좋아요. 수급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얘네가 그 쿼츠라는 게 지금 실은 기존까지 쿼츠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쿼츠라는 게 이제 매출로 크게 잡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잡힐 분야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한 소리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부분까지 해서 수급이 그래서 좋은 건데 요 부분으로 해서 주가는 얼마든지 조정받고 나중에 갈 수는 있다. 근데 일단은 상승의 피로도가 있어서 일단은 공부가 함부로 안 되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나오셔서 지켜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받을 생각하시고 일단은 한번 나와서 지켜보시는 걸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회사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좋은데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쿼츠라는 요런 부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 그죠? 예. 나중에 한번 공부 찾아보세요. 좀 그러면은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기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꼭 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1,600원 정도 매수가인데 65,000원 매수가인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다시피 우정사업본부 그거 이후에 저기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우정사업본부에서 그 주식 팔고 나서 얘네 주가 빠지고 막 이런 모습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선생님 그냥 요거 들고 계셔도 좀 고생하시라도 들고 계셔도 다시 올라는 올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갭은 메꾼다 그랬잖아요. 그죠? 갭은 반드시 메꾼다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여기 갭 하나 있고요. 여기도 갭 또 하나 있어요. 갭 2개 있어요. 그러면요, 얘요 상승해요. 해요, 나중에. 빠지더라도 다시 상승은 해요. 그러니까, 예, 요 부분은 요거 노리시고 하시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요 갭은 나중에 되게 뭐 시간 오래 걸려서 메꿀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돌았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 나면은 뭐 7만 원대나 7만 원 초반 중반대 요 정도 한번 이익 실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요.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 못 듣는 얘기도 하고 재밌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만하게 주식이나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올해 방송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올해 어떤 분이 마지막 될까 했는데 드디어 마지막 전화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저하고 마지막 전화입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 제가 영광입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상계동에 살고 있는 찬이 엄마예요. 찬이 엄마? 네, 연세가? 이제 40대 막바지요. 주식 경력은? 뭐 경력은 한 10몇 년 됐는데 한 거는 얼마 그래요? 안 돼요. 요즘 그쪽 집값 올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쪽에 서울에서. 그쵸? 그렇죠. 네. 많이 오르셨어요? 거기도? 또 오르가 내리던데요. 아, 그러니까 요즘 또 다시 내리고 있죠. 네네네. 응, 그래요. 근데 뭐 어차피 솔직히 집값 오른다 그래서 뭐 내가 부자 됐다 뭐 이런 거 느끼세요? 그건 아니죠. 어차피 왜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살찌잖아.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올라가도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예, 만약에 막 더 올라가면 그 부동산세 내고 그죠? 안 좋죠. 그걸 매매하는 분들이나 이제 그러신 분들. 그죠? 예, 맞아요. 진짜 네, 그렇다니까. 네, 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니 뭐 집 역채 갖고 막 사고 파는 사람이 그렇지만 그냥 살 집이면 막말로 뭐 20억이면은 그 집 안 살아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5억이면 안 살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참 이게 모르겠어. 일단 먼저 찬이 어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MP요. MP 매수가 얼마요? 18,300원, 네. 50%. 되게 많이 갖고 계시네. 네. 또 있나요? 네, 덱스터.
아, 덱스터. 예, 예. 아, 다 이쪽이네. 네. 예. 13,500원에 50%. 그냥 아주 깔끔하게 그냥 두 개로 끝내셨네. 네. 그래요. 다 이쪽인데. 아니다. 31,500원이요. 31,500원. 31,500원. 네네. 31,500원. 근데 이쪽이 다 왜 이렇게 이쪽으로 다 하셨어요? 모셨어요? 글쎄,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메타버스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확신이 들어서 그냥 네. 그래서 NP도 제가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도 안 팔고 내려가도 안 팔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혹시 저희 방송 보신 지 오래되셨죠? 그때 10몇 년 됐죠. 예. 근데 제가 아무도 위직 스튜디오 관심 안 갔을 때 제가 탐방간 얘기 여러 번 하면서 위직 스튜디오 되게 재밌는 회사에 좋은 회사에 막 하고 막 이런 거 떠든 거 계속 보셨죠? 못 보셨어요? 했는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위직을 여러분 그럴 때 얘기했잖아. 아까 진짜 나 여러분한테 올해 좋은 일 했네. 올해도. 나 위직 같은 경우도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상담 나왔을 때 몇 번이나 탐방간 얘기하면서 얘기 많이 드렸잖아. 그죠? 네네.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솔직히 그때도 위직 같은 경우에 가봤을 때 저는 되게 쇼킹했어요. 왜냐면 이게 걔네들이 예, 네. 요렇게 이거 달고 이거 하는 시연 장면을 보는데 와 이거 되긴 되겠구나. 이거 물건은 물건이다라고 느껴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위지위기인지 what you get 해가지고 이게 위지위기 그거의 약자입니다 하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이 회사가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봤는데 타이밍상은 뭐 올해 꼭 된다 안 된다 솔직히 저 그것까지는 잘 몰랐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모르죠. 그건 신만이 알지. 근데 문제는 분명히 될 회사의 매력은 있었어요. 왜냐면 탐방을 다녀보면 알아요. 그건 차트로는 백날 가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메타버스나 이쪽 관련들이 되기는 될 거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느냐 실현돼. 제가 아마 거기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수익이 생각같이 실현되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메타버스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메타버스가 제가 그랬잖아요.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 이번에 다시 매트릭스 하대. 그죠? 매트릭스가 네. 그게 바로 메타버스거든. 뭐냐면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난 상대적으로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못하는 거 거기서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걔를 때려. 그럼 걔가 아플까? 아프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나 때려.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죠. 아프겠죠. 네. 제가 간단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때도 보면서 제가 위지위기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거를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탐방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야. 분명히 이건 매력 있는 부분은 맞다. 왜? 내가 여기서 못하는 거 저기서 이룰 수가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맞는다고 아프지 않아. 나는 여기서 때리면 아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는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프든 그쵸, 안 맞아. 아프든. 근데 심리적인 만족인데 심리적인 만족으로 저기서 예를 들어서 안 아프지만 여기서 때리면 아파. 근데 이 아픈 게 안 없어지냐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계속 여기서도 이 정도 상승해서도 더 좋게 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였어. 저는 그때도 그게 안 풀렸거든요. 여기서 안 한 걸 저기서 하니까 아 이거 되겠구나 될 뿐이야구나라는 건 알겠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 드렸던 거였는데 근데 그때도 제가 풀리지 않았던 건 이거야. 쟤는 안 아프지만 나는 아파. 쟤는 멋있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빵꾸 난 티셔츠를 입고 있어. 이게 회복은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는 게 저기선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현실은 여기야.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메타버스를 지금 다들 너무 좋게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메타버스에서는 안 먹어도 저쪽에서 안 먹어도 되죠. 근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이틀 굶어 보실래요? 안 배고프세요? 안 죽어요? 병 안 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메타버스를 보시는 분들은 다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그거 생각하지 여기서 여러분들 병 나고 죽어. 그러니까 이 현실은 무시를 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다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저는 안 풀리는 퀘스천이 그거예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될 수 있는 분야구나라고 해서 그때 제가 그렇게 매력 있어서 그때 위지육을 그렇게 떠들었던 이유고 지금도 그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쟤는 불로장생할 수 있어. 메타버스 안에 쟤는. 나는 죽게 돼 있어. 아닌가요? 그건 맞죠. 근데 어차피 그런 거 다 대리적으로 해갖고 그쵸. 심신 안 좋잖아요. 근데 대리만족에 있어서 그 대리만족의 그 강도를 어느 정도로 보실 거냐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건 개개인마다 차이가 클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네. 여기서 메타버스가 내년에도 계속 주가가 간다라고 보질 않아요. 이제 그래서 왜 아. 메타버스의 수익을 혹시 보셨나요? 수익 사업이 생각같이 그렇게 빠른 사업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미래 산업들은 땡겨 쓰는 거거든요. 가치를 땡겨 쓰는 건데 네. 너무 빨리 다 땡겨 써버렸어요. 그래서 현실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메타버스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그런 올해 같은 그런 건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 이 주식들은 다 높은 가격이라고 봐요, 저는. 아, 예. 네. 왜냐면 여기서 가려면요. 이 상승을 무시하고 여기서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도로 될까? 저는 글쎄요. 제가 알고 제가 어떤 공부한 상식과 그리고 제가 지금 발견했던 어떤 그런 매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우리 찬이 어머님하고 완전 반대예요. 지금 생각이. 네, 완전 반대. 그래서 이 정도에서 50, 50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네. 때는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포트라고 봅니다. 현재 이 가격은. 예, 그렇죠. 위험한 코트는 맞는데 저는 그냥 아직도 기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내년에 무너져 내리면은 그것도 고스란히 우리 찬이 어머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자기의 몫이에요. 뭔 말인지 그쵸,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더 이상은 뭐라고 설명 못 드리는 이유가 저는 우리 찬이 어머님하고 진이 전혀 반대의 생각이에요. 왜냐? 저는 그때 메타버스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위주 관심 없을 때 저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근데 제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이루어졌지만 제가 봤을 때 그때 저는 보면서도 퀘스천이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저는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익과 그 정도의 그걸로 해서 이게 내년에도 된다?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나서 이게 맞아. 에이, 그러면 그거 자기 답이니까 가는 거지, 그러면. 그죠? 그래요. 하여튼 올해 마지막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스피드 상담을 들어가야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는 방송을 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재방송 1월 1일 날 나가고요. 전 여러분들을 다시 뵐 때 1월 8일 날 새해 첫 방송을 1월 8일 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담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스피드만 남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어쨌거나 전화 지금 마지막 열려 있으니까요. 주시기 바라고요. 한 명이라도 더 해드려야죠. 빨리 올려주세요. 예,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1270 넷마블.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부터 넷마블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솔직히 이게 이러고 나서 진짜 더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보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력이 있으면 매력 있다. 그리고 매력이 없으면 없다. 근데 넷마블은 저는 지금 솔직히 매력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저는 넷마블이 이제 매력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매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좋은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한에서는 매력이 전 계속 없다라고 유지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롯데정밀화학 00400입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그래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다가 요번에 이제 추워지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더라도 롯데정밀화학은 한번 고점을 치고 나갔어요. 근데 이런 쪽 애들이 이 정도 모습이면 이거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받고 또 나갈 수 있어요. 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82,000원이면요. 30%면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주봉을 올린 겁니다. 이게 꽤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아마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죄송한데 비중을 10%만 가져가든가 아니면 전부 다 팔고 현금화를 한번 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재지짐을 하시는가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 그냥 들고 가는 건 좀 고집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고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CJENM입니다. 035, 760입니다. CJENM 같은 경우, 지금 요번에 확 빠지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갑자기 매력이 없어요. 그거 뭐 엄청나게, 왜냐면 얘 자회사들이 오히려 더 매력이지, 얘가 갑자기 확 매력일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 가격이면 얘는 싼 가격은 맞아요. 좀 내려오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올라간 다음에 얘가 뽑을 수 있는 만큼의 매력이 뭔가 나와야 돼요. 근데 CJENM은 그러기에는 이 회사가 되게 무거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차트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차트로 하면 무조건 맞아요. 쭉 빠진 다음에 어느 정도 사면 또 약간은 먹어요. 근데 그게 과연 효용 대비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지금 한 7만 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요. 요건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요. 종목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오래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녹십자입니다. 006280입니다. 녹십자인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약이라는 바이오라는 게 시간을 좀 가지면 내년부터는 슬슬 좀 틀린 환경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거품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로 지금 이제 가고 있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에 바로 뿅 이게 아니라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3만 원인데요. 40%. 그런데 굳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손은 안 댈게요. 이게 왜냐면, 근데 그렇다고 이게 수익이 빨리 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수익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물은 타지 마세요. 물 탈 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것만 그냥 홀딩을 하시는데, 비중을 좀 줄이고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묶여 있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안타깝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손절매가 되겠죠. 근데 일부는 좀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SNS텍입니다. 1490입니다. SNS텍인데요. SNS텍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조정 잘 받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쉬워요. 이건 손절 라인만 잘 잡으면 됩니다. 이건 손절 라인을 하여튼 27,000원 정도, 27,000원 요 전후로만 잡으시면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오늘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 가지고 올해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하여튼 뭐 지수가 결국은 못 간 해가 됐어요. 그죠? 작년엔 지수가 열심히 갔지만 올해는 지수 못 간 해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내년에는 아마 또 지수의 흐름이 틀려질 겁니다. 올해는 못 가네, 작년에는 많이 가네. 그럼 내년에는 또 다른 흐름이 나오겠는데요. 그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상황이 되겠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것도 갭매꾸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모습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우리는 경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의 달콤함에 빠지기 때문에 절대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올해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 못 드린 게 너무 항상 제일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제가 능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걸 1년이 끝날 때마다 느낍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에 노력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노력해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들 올해 도움 받으셨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불쾌했거나 저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일이 계셨다면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올해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오미크론 그죠? 뭐 물론 전염성은 강하지만 그래도 좀 두려움은 같긴 같지만 그래도 아주 어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내년에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내년엔 진짜 제가 작년 이때도 그 얘기했어요. 내년에 이제 강의나 이런 거 다니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내년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요. 내년엔 진짜 올해하고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연말연시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전 내년 1월 8일 날 첫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올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